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최근 이제 학부모들이 집중적으로 그 대학 입시에 대해서 지금 막 깨달아 가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참, 한편으로, 물론 생활이 바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정보가 이 학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고등학교에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해줍니다. 해주는데 일단 학생들 귀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사인 학생에게만 귀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 학생은 안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것도 안 가르쳐 주냐? 가르쳐 줬죠. 근데 기억이 없는 거죠. 입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이제 귀의 요인이라고 할까? 자신에게 이거 딱 맞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의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알고 깨우쳐가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기회 요인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책을 안 사주는 경향이 있어. 네가 열심히 노력해봐. 학원도 보내줄게. 근데 애가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학원도 안 가고 책 읽을 기회도 안 주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양쪽 다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알지 못하면 물론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의 뇌가 기억하듯이 유치원 때 엄마가 다 해줬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뭐 태어날 때부터 밥도 먹여주고 다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장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 엄마의 그 품을 떠났어야 할 아이가 여전히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그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지만, 적어도 자신의 교육만큼은, 자신이 해나갈 진로만큼은 스스로 벗어나서 자신이 알아서 해가는 것들을 배웠어야 했는데 못 배운 거죠. 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여전히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뇌도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도움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기름을 퍼줘야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이것은 아이가 아직 미성숙된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깨달았을 때 입시에 대한 뭐 학교의 교육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또는 학교에서 뭐 그런 거 교육, 입시에 대한,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해주고요. 또는 선택상으로 듣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강의가 있는데 들을 사람. 근데 이제 아이들은 나 학원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도 되는데 스스로 이제 게임하는 시간 내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기 이전에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 엄청난 정보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죠, 개념. 이것도 수학의 개념이나 국어의 개념처럼 개념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보 역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해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응용도 있잖아요, 응용. 그러니까 정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념도 알고 이해도 하고 응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지만 일반적으로 응용까지는 사실은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학부모님이 우연치 않게 이제 저의 유튜브를 보고 아니 학생부 교과도 아니고 대학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 입시 처음이에요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 놓으셨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에잉 뭐 이런 웃음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알아서 뭘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아무런 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라고 점점점 해놓고 퀘스천 마크 찍어놓고 놨다가 1, 2분 생각해 보니까 저분은 어디부터 모르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학생부 교과로 갈 때는 대규협, 한국대학교협의회죠. 대규협회에서 나오는 어디가 사이트에 가서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조금 뭐 하시면 각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에 그 등급 컷이 있으니 그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안내를 드렸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댓글이 왔더라고요. 입시는 이제 그 학부모의 사실 학부모가 그렇게 답답해하는 요소는 학생이 알고 있지만 엄마한테 정보를 안 준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학생이 역시 입시를 잘 모르는 학생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또는 선택적으로 듣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워낙 바쁘다고 하고 또 바쁘다고 하는 또 이면에는 엄마들이 일부 학부모도겠지만 애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걸 듣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학부모들도 있는 거죠.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제가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광고를 먼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백전불태라는 입시 전략서가 매년 나옵니다. 일례로 이제 올해는 수시 박람회를 열지 못하지만 재작년인가? 예, 제 기억에 재작년인 것 같은데, 예,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재작년에 이제 그 뭐죠? 이 백전불태를 소개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뭐 저는 직접 안 갔습니다만 관련된 그 업체에서 대표님이 백전불태 좀 빌려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좀 상담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소개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수시 박람회에 갔던 모양이죠. 수시 박람회에 갔는데 여러 막 거기 가면 공짜로 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등급컷 자료를 주는 건 아니고 대학교 소개책자를 막 공짜로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각 대학도 주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는데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간 회사에서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약간의 소개를 해줬던 모양이죠.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그 대학 입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경쟁률 2년치 경쟁률 나오고 등급컷 나오고 등급컷 이제 학생부 교과 등급컷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컷인데 상위권은 등급컷이 거의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가에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이것은 미리 사전에 각 대학의 정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넘기면서 장수를 넘기면서 우리 아이 등급컷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신 등급컷을 비교해 보면서 대학을 어느 정도 선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자죠.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쭉 만들어 왔던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이제 등급컷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책자는 지금도 이 책자뿐이 이 백전불태라는 책자 말고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알면 좀 곤란합니다. 피곤해지죠. 아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백전불태를 사주고 싶어도 교사들용으로 사지 학생용으로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거 다 알고 나면 선생님들이 상담하기 귀찮아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백전불태는 학생들한테는 안 사주지. 왜 안 사줘? 아니 이거 다 알고 나면 이 상담하기 얼마나 귀찮겠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애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는 역시 알면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거기 때문에 혹시 그 백전불태 이 책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거 말고 뭐 어떤 책이 있는데 학교에 보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뭐죠? 진학 연구회 모임처럼 학부모회 모임 같은 경우도 있던데 이걸로 공부 안 하고 다 다른 걸로 공부해요. 제가 생각할 땐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백전불태를 갖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입시를 뭐죠? 왜냐면 이 학생의 어떤 등급 컷은 매우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거가 기본이 돼서 학생부 교과 어느 대학 갈지를 선정하게 되는 거고 또 학생부 종합도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대학 갈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 교사들도 잘 모릅니다. 이 어떤 학생부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성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적만으로 선발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교육부도 자꾸 성적으로 선발해라 이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트렌드는 성적까지 함께 더 많이 보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태도나 학업 역량이나 또 전공 적합성 이런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논술도 있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자료에도 대학을 이제 선택하게 되잖아요. 대학을 선택하는데 대학을 요즘에 이제 학생들의 추세 트렌드는 뭐냐면 가까운 대학을 선호하나 봐요. 또한 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유명한 대학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대학을 선택하는데, 가까운 대학과, 먼 대학의 좋은 대학, 유명 대학이지만 좋은 대학을 둘이 놓고 보면, 이제 어느 것이 클 건지는 결국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또는 그 학부모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나는 비록 좀 멀더라도 조금 지명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에 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는가 반면에 나는 그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가까운 대학 갈 거야. 그런데 이 대학과 저 대학의 그 차이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선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그것은 뭐 결국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한 자격증이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의대를 가는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냥 그 해당 지역이나 조금 먼 지방대라고 하면 합격선이 나오는 학생부가 있죠. 내신 등급이야 뭐 상위권인데 학생부의 기록이요. 기록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또한 그렇지 않다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라면 이제 학생부의 기록이 매우 탁월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매우 탁월하게 기록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록은 뭐 이전에 방송에서 늘상 제가 자주 거론하는 얘기와 같은 거니까 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이것도 벌써 10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느낌에 오늘은 제가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유명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이 지방대를 그냥 좀 낮더라도 지방에 있는 대학에 선택하는 게 나을 거냐. 근데 이것은 첫째 여러 가지 존재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 대학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점이 있고 대학의 사이즈, 볼륨이 있는 거죠. 3,000명 이상의 대학과 2,000명 이상의 대학 또는 1,000명 이하의 대학들, 이 대학의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립대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이렇게 입시 컨설팅을 하는, 대입 컨설팅을 하는 한 대표가 와서 이번에 전남대학교에 입시 등급 학생부 교과가 5등급, 6등급도 있는데 대표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기억을 아직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올 7월에 이게 맞나? 몇 호로였지? 이게 몇 호로가 안 나왔네. 제가 알기로 7월호인 것 같은데 7월호? 8월호? 8월호인 것 같은데 수시 정시 등급컷 자료를 우리가 부록으로 에듀진에서 이제 부록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다가 전남대학교의 등급컷을 봤습니다. 봤더니 야 정말 어마어마하더만요. 기계설계공학부 5.3등급 학생부 교과가 냉동공조학과 5.7, 환경시스템공학과 5.8, 생명산업공학과 4.87, 화공생명공학과 4.39, 물론 2등급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국제학부 영어학 전공 4.64, 일본학 전공 5.07, 국제학부 중국학 전공 5.27, 물류통상학부 5.43,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서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조선해양공학과 6.05, 그러니까 5등급, 6등급 대에도 국립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면 충북대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거든요. 2, 3등급 이 정도에서 노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더 먼 지방이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뒤로 더 이렇게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수시 이월하지 않고 이월하지 않고 그냥 수시에서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전북대는 그나마 서울 지역하고 가까워서인지 그래도 5등급, 6등급 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남대는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국립대라면 좀 괜찮은 대학인데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어디 경북대 쪽을 볼까요? 경북대도 예전에 꽤 낮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요즘 참 그게 경북대가 빠졌네. 지난번에 경북대가 뭔가 원래는 넣었는데 빠졌네요. 근데 어찌됐건 요즘은 대학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신 등급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서울 대학에 너무 나는 그래도 유명한 대학 또 인지도가 높은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강원대학이나 또는
강원대학의 일부 과나 또는 이제 전남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과 조금 먼 지역의 경우, 그 다음에 경남대 쪽은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져 있거든요. 야, 제주대도 6등급짜리도 있고 5등급짜리도 있고 많네요. 학생부 교과가. 아, 이게 충북까지는 그나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생들의 이동 거리나 이런 뭐 등하교 거리 뭐 이런 거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갈 때, 대학을 선택할 때 뭐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요즘에는 전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계공학과 갔다가 뭐 해양공학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반대로 인문학과 쪽에서도 뭐 사회계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범위를 좀 굉장히 확산적으로 생각하거나, 내지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안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대학에 가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취업 내지는 어찌됐건 그게 이제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사실 그 학생의 성취도 또는 그 학생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유명한 대학을 가고 싶다면 지방 거점대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인서울 대학에 꼭 가야만 한다 하기야, 대학 어디로 정할지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고 크게 본다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전남대에 가도 거기에 여수 뭐 이런 데 보면 호남의 공단 같은 거에 화학단지도 있고 있거든요. 전남대 화학공학과 볼까? 아까네? 이게 요즘은 기업들도 왜 지역 우선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서, 또 한전도 왜 전라남도 나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남대를 간다고 해도, 근데 이제 너무 단기적인 뭐 이 뭐죠, 가까운 학교만 찾다가 보니까 나오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전기공학과. 또한 참고로 뭐죠, 동남발전, 동서발전 뭐 이렇게 발전소 쪽에 가는 학과의 경우에는 아마 한국 마사회가 예전에 연봉 평균이 뭐 1억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안 되지만 동서발전 뭐 이런 데 보면 뭐 연봉이 1억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 얼마든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 또 일자리를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사실 인문계열 뽑는데 경영학과를 특별히 뽑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어문계열 뽑고 왜 뽑잖아요. 이제 그렇게 뭐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폭넓게 사고해도 좋겠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에 들어갔다고 해도 뭐 그 사회학이 굉장히 폭넓은 학과잖아요. 그게 뭐 경제학과도 되고 경영학과도 되고 이렇게 또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마케팅이나 또는 뭐 소비자 심리나 이렇게 뭐 굉장히 뻗어가는 것들이 많은 학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좀 넓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대학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좀 낮은 학과에 들어가서 전과를 해본다든지 또 이제 전과하는 것도 이제 대학마다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을 지원할 때 참고 삼아 오늘 제가 그 학부모의 기억이 떠올라서 몇 가지 생각할 요소들과 또는 너무 가까운 데만 고집하다가 요즘 학생들 보면 그냥 가까운 대학에만 간다는 생각으로 그와 유사하다면 뭐 그렇게 지원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처럼 조금 넓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이후까지도 생각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길어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